안녕하십니까. 천재상인 김동훈 인사 올립니다. 제가 좀 전에 천재상인이라고 그랬는데 제 닉네임이 천재상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천재상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하는 장사보다 90% 이상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장사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 TV에 먹방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에 소개도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래창이라는 요리를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없는 요리로 하루 종일 줄 서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지인들이 저보고 천재다, 뭐 기가 막히다, 뭐 어떻게 그런 재주를 가졌느냐, 그렇게 저한테 칭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천재적인 두뇌로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뿐이 졸업을 못한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장사 기법입니다. 청년이고 건강하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준비만 돼 있다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비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합니다. 장사 시작해서 거의 90% 이상이 1년을 못 넘기고 폐업을 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왜 폐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폐업을 당하고 맙니다. 장사에도 기본적인 공식이 있다는 걸 모르고 무조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폐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폐업하는지 갖다가 제가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폐업하는 원인을 갖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경우를 빗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작년에요, 대청봉을 등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청봉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대청봉 있잖아요. 생각밖에 악산이더라고요. 엄청 높았어요. 저는 동네 사람들 가길래요,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어요. 등산 장비도 없이 그냥 네가 가면 나도 간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저희 매형도 같이 갔는데요. 저희 매형은요 3분의 1도 못 올라가서 포기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좀 오기가 있잖아요. 남들이 가니까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무릎의 연골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는 산에 올라갈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고요. 과격한 운동도 못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장사의 기본 원칙 같은 걸 모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떨어지고 맙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사를 하려면요, 장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다 매번 강조하는데요. 그 기본기 3단계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3단계 중에 첫 번째가요, 고객한테 이익을 줘라. 많은 장사꾼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고객의 이익은 생각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들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스마트폰 살 때 삼성 돈버루라고 사신 분들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샀습니다. 그와 같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게 오는 모든 손님들도요, 자기 이익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 그걸 압니다. 저희 가게는 고깃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항상 줄을 섰었는데 낮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고깃집이다 보니까 누가 낮에서부터 고기를 못 씁니까? 그래서 한두 테이블 받고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한산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깃집인데도 낮에 좀 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밥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마땅한 밥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된장찌개 하나하고 냉면을 런칭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냉면 같은 거 안 했었거든요. 고기만 갖고도 대박이 나니까. 근데 냉면을 런칭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어떻게 하면 줄 세울까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손님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냉면이 잘 팔릴까? 어떻게 하면 된장찌개가 잘 팔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게 하고 뭐 싸게 해주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근데 다 그렇게 하지만 다 망하잖아요.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막둥이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군대 가 있는데요, 상병이에요. 걔한테, 야 성덕아, 어떻게 하면 냉면이 잘 팔릴까?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공짜로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응? 공짜? 저는 근데 있잖아요, 그때 딱 뭔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 공짜로 주면 잘 팔리겠구나.
그런 생각으로요. 공짜로 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공짜로 주냐. 냉면 가격은 제대로 받고요. 거기다 불고기를 더 주기로 했어요. 150g을 주는데 보통 시중에서 7, 8천 원에서 10,000원 받는 것 같다. 저는 원가 2,000원만 받고 7,000원에 불고기 냉면을 제공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어요. 된장찌개도 불고기 150g을 주고 그래서 7,000원을 받고 5,000원짜리 갖다. 지금 있잖아요. 냉면 하루에 200그릇에서 300그릇씩 팔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11시에도 줄을 서는 거야. 가게 우리 11시 장가게 문을 열거든요. 근데 이미 줄 서 있어요. 가게 손님들이요. 서 있다가 우르륵 들어옵니다. 손님들이요.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는 딴 게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이익만 줄 수 있으면 저절로 된다. 뭐 홍보, 광고 뭐 딴 거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장사는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마케팅 기법들 많이 나오잖아. 책도 마케팅에 관한 책들 막 수백 권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뭐 판매 왕이다 뭐다 뭐 그런 사람들 막 띄우고 막 그 사람들 강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사는요 사는 거예요. 좋은 물건 싸게 산다면요 알바를 시켜서 팔아도 잘 팔립니다. 파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좋은 물건 싸게 파는데 누가 안 사가겠어요. 근데 좋은 물건 싸게 살려면 조건이 있어요.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물건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있잖아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면 좋은 물건 어떻게 싸게 사겠어요.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알 수도 없고 유통을 모르는데. 장사는 그게 전문가가 돼서 좋은 물건 싸게 사야 된다. 그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우리 식당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QSC. Q는 맛, S는 서비스, C는 클리닉 상태를 얘기합니다. 장사 열심히 하는데 식당들 안 된다고 그러고 폐업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님들이 맛있다는데 안 된대요. 맛있다고 그랬는데 안 된대.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안 된다고 망하고. 서비스가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QSC 중에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3개 다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만 몰라. 소비자들은 그걸 알고 안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Q를 위해서, 맛을 위해서요. 도래창을 개발할 때 3년을 하다 도래창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도래창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도 못하겠었어요. 그리고요. 흑돼지 고기 맛있는 걸 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100집을 넘게 제주도까지 고기를 맛보러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뭐 자기 혼자만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을 팔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인정해 주겠어요. 반드시 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S, 서비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직원들한테 아무리 서비스 교육을 잘 시켜도요. 직원들 그렇게 서비스 안 해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직장에서도 서비스 교육을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거든. 저는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어떻게 서비스 교육을 했느냐. 직원들한테 오너 교육을 시켰어요. 장사하는 방법을. 너희들도 독립을 해.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돈 벌잖아. 그 방법을 장사하는 방법.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그 방법들 갖다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 장사가 하고 싶잖아요. 장사가 하고 싶다는 건 오너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게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이 7명인데 전부 오너야. 오너가 손님을 접대하니까 모든 걸 착착착착 알아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할 거 없어요.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냐면요. 손님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올립니다. 음식보다 서비스가 더 맛있는 집. 음식이 진짜 맛있는 집인데 음식보다 서비스가 더 맛있는 집이라고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정도로 서비스가 좋은 식당이에요. 맛집 치고 그렇게 서비스가 좋은 식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 상태. 전 있잖아요. 과감하게요. 클리닉을 위해서요. 직원들한테 잔소리하고 주방의 벽을 싹 헐어버렸어요. 손님들하고 마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도 음식을 하는 걸 조리 과정을 직접 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직원들은 감시자가 너무 많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음식이 저절로 깨끗해지고 주방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게가 전체가 깨끗해지고. 쉽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QS에 충실하라. 네. 저희 가게 있잖아요.
진짜 맛집이다. 비교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요. 3단계가 필요한데 그 3단계 그 기본을 하기 위해서는 8가지 계명이 필요합니다. 8가지를 꼭 지킬 때 그 3단계를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고의 시간을 하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장사 준비 단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등산할 때가 똑같은 거예요.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그게 얼마나 험산이고 내가 준비할 장비들이 뭔지, 내 체력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라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산에 올라갔으면 저도 무릎에 연골이 깨지는 일이 없었겠죠. 장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장사를 시작한다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등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상에 가까이 갈수록 힘이 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을 밟을 수 있는 거 같죠. 장사도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충분히 준비하고 견뎌라. 견디면 장사는 그때부터 자동으로 굴러간다. 숨 쉬는 내내 장사를 생각해라. 몰입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누가 장사에 대한 지도도 안 해둔데도 장사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온전히 몰입했다는 거예요. 장사만. 온전히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좀 더 잘해줄까라만 계속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있잖아요. 메모했었고요. 차 타고 가다가도 메모를 하고 먹다가도 메모를 하고 그러면서 장사에 어떤 비법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바로바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게 저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진짜 온전히 몰입하는 사람만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돼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100권의 전문서를 읽고 시작해라. 저 장사할 때 있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해장국 장사할 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도 2대 입구에서 청바지 보세 가게를 시작했어요. 같은 5평짜리 가게였어요. 근데 이랜드는 100조 원을 넘게 파는, 1조 원을 넘게 파는 그런 대그룹을 만들었고 저는 동네 부자뿐이 안 돼 있어요. 그 차이는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은 창업하기 전에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시작했대요. 저는 열심히는 했지만 있잖아요. 책을 안 읽었던 그런 문제가 불과 한 40년 차이에 엄청난 갭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책 보기 힘들더라고요.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만 책 보기로. 그리고 이렇게 형광등 밑에서 서서 책을 봅니다. 앉으면 졸려오니까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책장만 넘기고 그 활자만 읽었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요.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책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요. 하루에 책 한 권씩도 읽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기하고의 싸움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책 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책 전문 서적 100권만 읽고 나면요.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리진 될 때까지 계속 지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쭉 앞서가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최고 맛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2군데씩 이상을 하다 벤치마킹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정도 잘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맨날 벤치마킹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냐고 얘기해요. 근데 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 있잖아. 토끼가 쭉 앞서갔는데 낮잠 자는 순간 느림보 거북이한테 치고 말지 않냐. 저는 진화를 멈춘 모든 사물은 도태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도 있잖아요. 진화를 거듭해야 돼요. 우리 런닝머신 타잖아요. 우리가 막 씁니다. 런닝머신 타고. 딱 멈춰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고 말잖아요. 우리는 페이스를 조절해서라도 진화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 많이들 하시죠? 근데 돈 되는 SNS들 하시고 계시나? 저는 좀 무식하지만요.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3,000명 넘고요. 제가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1,000개가 넘게 달려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맛집보다 옛날에 SNS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했으면 동네 맛집으로 머물고 맙니다. 근데 지금의 저희 맛집은요, 세계적인 맛집이 돼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손님들이 오고요, 미국 뉴욕에서도 오고요, 지금 호주에서도 왔어요. 일본 사람도 수시로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SNS 보고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제주도, 뭐 부산, 뭐 그런 데서 오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사를 위해서 준비를 딱 했어요. 최고를 멘트렸어. 최고를 멘트려서도 누구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지 못하는 순간 있잖아요. 너무 지루한 싸움이 되고 말해요. 근데 그걸 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친구들이 3,000명이 되면 그 사람들 또 각자가 3,000명 이상씩 되거든요. 금세 소문이 나버리고 금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루한 싸움 하지 마시고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천천히 SNS 공부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은 좀 건방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를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고객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지만 하느님도, 제가 믿는 하느님도 저한테 있잖아요. 돈을 주거나 저한테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고객님들은요, 저한테 돈을 갖다 주시고요, 저희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피드백을 주신다고. 그런 고객들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광고 보면 손님은 귀신이야 귀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손님들은 귀신입니다. 그 귀신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그 신들이 저한테 더 많은 걸 갖다 줍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길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고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객 마음 안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연민의 눈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의 눈으로 저희 가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고객의 눈으로 저희 가게를 갖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고객의 아픔과 고통을 갖다 제가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고객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장사는 끝나고 말죠. 더 이상 장사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내가 되니까요.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저같이 스타 맛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저희는 무너질 데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잘, 지금 제가 말한 8계명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걸 잘 인용한다면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열렬한 소망으로 견딘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바보 같으니까 장사를, 저희 아버님도 장사꾼이거든요. 장사를 시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훈아, 이 둔봉에 고기가 가득한데 너한테 장비도 없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잡아요, 아버님?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막고 품으면 되지. 물 들어오는 데를 막고요, 물을 다 퍼내면 그 고기 다 네 고기 되잖아. 노력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대기업을 일으킨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머리가 좋아서 대기업을 일으키거나 어떤 요령이 좋거나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대기업을 일으킨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피난 노력. 딴 사람들보다 있잖아요. 잠 적게 자고요. 모든 걸 다 거기다 몰입하고 그 대가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만큼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소망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앞으로 40년 후에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그렇게 성공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계시다는 점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외식업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업을 시작하셨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대표님께서 좀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만한 분야를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외식업을 추천하죠. 왜냐하면요, 지구가 종말하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 외식업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우주식량이 나와가지고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부르는 세상이 올 텐데 외식업이 계속 괜찮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망하는 사람은 망하고요. 그때도 흥하는 사람은 흥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건물들 많잖아요. 이 건물주들이 알약 하나 배부르다고 그거 먹고 끝내버릴까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마다 없앨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거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먹는 즐거움 같이 큰 게 어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 시장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서 틀려지는 것 뿐이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계속 있습니다. 외식업에 도전들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대표님의 마음가짐이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앞날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의 최종 목표는 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저 있잖아요. 브랜드 체인점을 운영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동훈인데 동훈상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놨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로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청년들이나 어떤 이제 시니어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저 같은 방법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장사만 해서 돈만 벌어내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의 0.5%를 다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어요. 네. 또 서스펜디드 운동, 미리네 운동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처음 들어보죠. 미리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서스펜디드 운동. 그걸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저희 집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전수 창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저 동훈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저기 장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전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다고. 전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10만 명이 굶어 죽냐? 말도 안 된다. 우리 양평 인구가 10만 명이거든요. 매일 양평 인구가 굶어 죽는다는 거야. 왜? 전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진짜 이게 저 혼자만 이 서스펜디드 운동하고 저 혼자만 이게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건 이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수 창업을 시켜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공짜로 배웠으니까 공짜로 좀 베풀어라. 그리고 저같이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동훈상이란 몽시식당의 브랜드만 갖고도 사람들이 착한 식당, 착한 가게, 믿을만한 가게라고 인정돼가지고 저절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벌어서 남한테도 주고 나도 부자가 되고 그런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싶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네. 좀 더 준비를 하게 되면 지원자들을 받아가지고 선택을 해야죠. 또 이제 사람들을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그쵸. 겉모습 모습 봐가지고 모르거든요. 좀 같이 생활해보고 진짜 이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공짜나 바라는 사람들인가 그걸 봐가지고 진짜 성실한 사람들한테는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네. 돈 없는 청년들은요 저희 가게에서 일을 가르쳐가지고 점장으로까지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의 순수익의 50%씩 나누는 그런 시스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내가 가게 차렸을 때 비용을 다 그대로 공개해가지고 그 비용만 지불하면 그 가게를 주는 방법. 단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서스펜디드 운동을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꿈이 엄청 커요. 제가 80 전에 10만 개 이상의 몽실푸드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안 굶어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네요. 대그룹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이 몽실식당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생겨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한 길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크게 되는. 그래서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 인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데 큰 사람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버텨서 사람이 되잖아요. 큰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서로 버텨야지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도와주고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사람대로 도와줘서 세상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내가 밥상 사러니까 세상 굶어 죽는 사람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작은 꿈.
대표님 같은 분들 덕분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렬한 소망을 갖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가져라. 예. 세상에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느님 믿지만요. 하느님도 공짜로 주지 않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은 건요. 그냥 흘러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취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 그렇다면요. 진짜 마음으로 내 대가라다 꼭 지불해야 되겠다. 죽어도 이것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작심을 한다면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성공하는 자리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좀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한 편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